안녕하세요. 네. 자, 교육부가 실습 도중에 숨지거나 다치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던 직업계고 현장 실습을 예. 1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고 이민호 군의 유족도 그렇고요. 반대의 목소리가 아직도 거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게 이민호 군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현장 실습 규제를 좀 강화시켰어요. 예컨대 현장 실습을 최대 예전에는 6개월까지 할 수 있었는데 3개월로 줄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습하는 그 회사들도 심사를 좀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매년 4번 정도 실사를 가서 실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를 했었고, 근데 이것도 이제 2회로 줄이기로 했고요. 예. 또 원래 아까 제가 6개월, 3개월로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이걸 다시 검토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직업계고 학교들 입장에서는 학생 충원율이 떨어졌어요. 이 실습이 없어지면서. 왜냐하면 실습이 없어진 건 아니죠. 실습이 좀 더 어려워지고 실습을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사를 더 많이 받게 되니까 네. 실습을 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기업, 현장 실습 선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해서 그 기업체 학생들을 보냈는데 그 기업들이 실사도 받아야 되고 검사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이 실습 나갈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실업계고나 아니면 직업계고에 학생들이 가려는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런 그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충원하고 또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원상복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직업계고로서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도 이 제도의 개선책 이대로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직업계고 학교들 입장에서는 이건 과도기다. 그리고 실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순기능적 부분이 있다는 부분 얘기해요. 그건 뭐 그것 저는 동의해요. 무슨 네. 말이냐면 실업계고 학생들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무의 현장에 가서 일을 익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이제 실습 나간 학생들을 너무 그냥 노동력 착취를 하고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근로자로서의 어떤 권한이랄까 이런 부분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장 실습 계약을 맺을 때 근로자에 준하는 뭐 현재 일하는 근로자와 똑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근로자에 준하는 어떤 그 계약이 체결된다고 봐요. 적어도 사지로 내모는 그런 일은 그렇죠. 없어야겠죠.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안전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 예컨대 뭐 휴가도 정해진 시간 동안 보내도록 하고 근무 시간도 명확하게 정해야죠. 네. 그때 그 이민호 군 같은 경우에는 뭐 근무 시간 혼자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요. 현장 실습 나가면 현장 실습 교사라고 그래서 그 직원이 함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학생 한 명당. 그 학생과 그 직원이 항상 5분 이내 거리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혼자 일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학생이 혼자 일하다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걸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노동조합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지금 현재는 학교하고 회사 둘만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노동청이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 노동청들이. 그래서 근로 감독을 좀 강화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제대로 임금도 안 주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을 원래 계약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 그 부분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드는 것.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해외에서의 우수 사례는 현장 실습이 실무 경험이라든가 뭐 조직에서의 적응도 아니면 개인의 인성을 좀 판단하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그럼요.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교육부가 앞으로는 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학교 자체 해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역시나 반대 여론이 우세했던 탓에 도입 과정부터가 아주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이게 지금 학교 폭력 제도 개선 정책 숙려제라고 하는 걸 11월에 했었어요. 예. 이제 11월에 하고 그 11월에 이 내용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학교 자체 해결을 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생활기록부 기재를 안화시켜라.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생활기록부의 기재를 안화시키는 건데요. 학교 폭력을 이제 교육청에서 9개 단계로 나눠놨어요. 그 중에 3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 속하는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생 기록부에 삭제를 하도록,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는 방안이에요. 이게 뭐냐면 1단계는 서면 사과, 예. 2단계는 접근 금지, 3단계는 교내 봉사인데 나머지 4단계부터 9단계는 기록을 하되 요건 빼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찬반 의견이 비등해요. 찬성은 이런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모든 학교 폭력을 2012년부터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냥 가해자 측이 학폭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나 아니면 행정 심판을 요청하는 경우가 200%, 300%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부에 올라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학교폭력위원회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고육주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일부 우려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학교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뭐랄까요, 이걸 하면은 내가 피해를 당한다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학교폭력을 좀 소홀하게 또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섞인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피해자들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도 은폐하거나 쉬쉬하는 상황들이 그런 경우가 역력했었는데 많았죠. 네, 맞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거는 학교, 그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